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은 또 좀 무너졌습니다. 1%대 하락을 코스피가 1%대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0.4%대 하락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 더 좋죠. 그거는 2차 전지 또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고 사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도 이 세 섹터 이외의 섹터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최근에 조금 반짝하더니 또 좀 가라앉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1.73% 오늘도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또 반짝하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시장은 이상하게 이제 미국에서 조금만 뭐 이상하다 하면 우리 기관이 막 던지고 그러니까 좀 허약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뭐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는 그 미국 시장과의 그 차이가 심한 아주 심해지는 그런 구도 속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파이자의 그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소식도 나오면서 셀트 삼형제는 오늘 많이 빠졌고 그뿐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에는 뭐 게임 메타버스 오늘은 2차 전지도 지금 시큰둥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메타버스가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섹터였고요. 제가 오늘 메타버스 관련 이 ETF를 좀 샀는데 오늘 하루에 4% 정도 수익이 날 정도였으니까 ETF가 최근 한 달, 두 달 수익률이 30, 40%씩 막 나오고 있어요. ETF가.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지금은 달리는 말 ETF 게임, 그 게임 ETF, 그리고 메타버스 ETF 쪽에 좀 몸을 싣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셀트 삼형제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셀트 삼형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7 종목이 올랐고 730 종목이 빠졌습니다. 1.16%가 빠져서 어제 아슬아슬하게 3000포인트를 못 갔던 지수가 다시 2900포인트대 중반으로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484 종목이 올랐고 922 종목이 빠져서 0.41%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8,700억 원어치 매도를 했고요. 그 중에 금투가 오늘 완전히 뭐 많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만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에 계속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오다가 오늘은 이제 좀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오늘 수급에 따라서 조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강세로 상승 출발한 이후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및 원화 약세 폭의 확대 그리고 장중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 이런 영향으로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면서 1%대 하락 마감했다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제 안 좋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의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면서 제약주 중심의 약세로 5일 만에 하락했다. 코스피는 의약품이 3.1%, 코스닥은 유통과 제약이 2%대, 유통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 1일 동향 보면은 개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도 지수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에 따른 매파적 통화기조 가속화 그리고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메타버스 및 NFT 관련 테마주가 연일 부각되면서 오락 및 디지털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빨간색이 몇 개 안 돼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현대차, 카카오뱅크가 1% 미만으로 올랐고 크래프톤이 3%대 게임주죠. 지금 게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빠진 종목, 많이 빠진 종목 보니까 셀트리온이 4.37% 빠졌고, 포스코가 2.65% 빠졌고, 삼바가 2.52% 빠졌습니다. 오늘 의약품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뭐 코스피보다는 조금 낮죠. 낮기는. 그러나 크게 오른 종목이 없었습니다. LNF가 2.8%, 스튜디오 드래곤이 2.5% 올랐고 나머지는 비슷했고요. 빠진 종목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5.53% 빠졌고 헬스케어가 4.64% 빠졌습니다. 그리고 HLB도 3.04%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딱 세 종목 있었네요.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유유제약, 유비 이렇게 세 종목 있었고요. 빠진 종목은 진원생명과학, 셀트리온, 동화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가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은 바이오플러스 6%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5.96%, 파맵신 3.19%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국전약품이 8%대, SCM생명과학하고 휴젤이 7%대 하락을 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5.53%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 보면 어제보다 258억 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은 코스닥의 슈피겐코리아 한 종목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두산중공업, SK하이닉스, 기아, 네이버, SK예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펄러비스, 카카오게임즈, LNF, 레고캠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키움증권,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미래에셋증권, 세방전지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유비코스홀딩스, 원익홀딩스, 헬릭스미스, TCK, 메디포스트의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보면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레큐로나가 유럽 진출을 계기로 기존 바이오시밀러 못지않은 주력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출시가 가까워지고 레큐로나와 비슷한 정맥 주사형 치료제 종류도 많아지는 만큼 대규모 수요를 확보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레큐로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한 자릿수 초중반대에 그친다. 레큐로나의 분기별 매출 비중이 1분기에 2%, 2분기에 8%, 3분기에 1% 미만으로 추산이 됩니다. 매출 액수로는 분기별로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345억 원 정도 벌어들이는데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레큐로나 도입한 국가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브라질 정도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유럽에서 레큐로나의 매출이 기대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매출이 최소 1,000억 원대에서 최대 1조 원 정도로 잡았는데 현재 시장만 놓고 보면 최대한 1조 원 정도가 가능하지만 먹는 치료제 출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할 때 예상 실적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입형 레큐로나 지금 미국의 인할론 바이오파마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일상 안전성 그리고 내성 연구에서 첫 번째 환자에 투여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호주죠. 호주의 보건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 계획 승인을 받은 지 2달 만에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이제 현재 일상이 24명 대상인데 앞으로 연내에 일상을 완료를 하고 곧바로 2상에 착수를 할 생각인데 거기서 유효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하고 인할론이 지금 작년 7월부터 이제 개발 논의를 시작했고 이게 지금 경구용 치료제가 출시가 되더라도 흡입형 레큐로나 자체가 항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한테 편의성을 갖춘 또 다른 옵션으로 자리를 잡을 거다. 이런 셀트리온 관계자 얘기도 이제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개인만 매수를 했고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덜해졌다. 이제 1,800주 정도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이 이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기관 매도가
코스피에서는 많이 있었는데 셀트리온도 여지없이 기관들 특히 금투가 많이 던졌고 연기금은 지금 계속 한 달 반 정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개인만 팔고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는데 역시 기관의 매도가 거셌다. 전체 다 금투만 좀 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금투가 좀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도 개인이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 제약은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고 기관은 조금 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에는 셀트리온 보니까 0.46% 1000원이 빠진 21만 8천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0.58% 500원이 빠진 85,9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0.39% 500원이 빠진 12만 7,6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윗골이 길게 달고 25만원대까지 뚫었다가 내려오더니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오늘 5일선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하락하는 주가 흐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쪽 이제 매물대 선을 두 개 그어놨는데 아래쪽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굉장히 길고 강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21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거기서 약간 더 빠지더라도 바로 아래쪽에 21선, 11선이 밑에 또 있기 때문에 21만 4천원, 3천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을 거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매물대 상단 22만 5천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도 굉장히 안 좋게 많이 빠졌습니다. 헬스케어는 5일선 밑으로 많이 내려왔죠. 4.64%가 빠졌는데요. 오늘 사실은 88,400원 위쪽에 매물대가 지지 라인이 됐어야 되고 그 자리가 또 5일선이기 때문에 그 밑에 지지 라인이 됐어야 되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11선, 21선이 같이 지나는 자리가 8만 6천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오늘 시간외에서 이걸 다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주가가 이제 매물대 하단 8만 4천원 정도까지 추가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에 역시 매물대가 길고 강하기 때문에 8만 4천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88,400원, 300원, 400원 이 자리가 오늘 저항선으로 오늘 지지선으로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은 주가의 저항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에서 이제 88,400원 부근까지 올라가면 다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약은 조금 다릅니다. 움직임이 워낙 많이 올라갔기도 했지만 5일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5일선 자리가 12만 7천원인데 오늘 저가가 12만 7천원보다 위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내일은 하단이 12만 7천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빠지게 되면 이제 매물대 아래쪽 12만 4천원대 초반 12만 4,2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올라가게 되면 역시 매물대 상단 13만 500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는 다시 주가가 이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끌려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매물대들이 차곡차곡 위쪽에서 이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지금 이 제약도 긴 매물대가 하나 생겼죠. 13만 7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여기가 이제 한계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제약은 그러니까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은 조금 다르긴 한데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아직 횡하게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약하고 헬스케어 셀트리온하고는 조금 흐름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차 거래를 보니까 오늘은 이제 이 세 종목을 따로 보지 않고 셀트리온은 없어요. 여기에 코스피의 대차 거래 잔고가 늘어난 종목들 보니까 펜오션, 삼성전자가 뭐 각각 211만 주, 137만 주가 늘었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신성 ENG, 두산중공업, LG유플러스, 아모레퍼시픽, SK 광동제약,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늘었고요. 코스닥을 보니까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네 번째에 20만 2천 주가 늘어서 네 번째에 있고요. 그리고 제약도 아홉 번째에 13만 4천 주가 늘어서 아홉 번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대차거래 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공매도를 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온 세력이 더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사병제가 결국에 지금 눌리는 것은, 오늘은 이제 직접적으로 경구용 치료제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런 경구용 치료제들 때문에 레키로나가 결국은 그 많은 매출액을 실적을 올리지 못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결국에 이걸 뚫으려면은 실제 수출 계약이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착착 쌓여서 그게 실적에 반영이 돼야 하고, 또 그와 함께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들이 계속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좀 첩첩산중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그러니까 레키로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에너지는 아직도 강하고, 또 주목을 받았고 또 받을 거고, 아주 좋은 괜찮은 수준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온 것은 분명한데, 시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계속 지금 레키로나 수출 계약 같은 게 나오면, 엊그제 나왔던 그런 이제 급등이 또 연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만약에 비중을 줄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잘하신 거고요. 그건 잘하신 거죠. 그리고 저도 약간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늘려야죠, 비중을. 7만 8천 원대 평단가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만 1천 원대, 8만 2천 원대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이제 이러는 것에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또 늘려야죠, 이 호재가 나올 때. 그래서 급등이 막 나올 때 그 오전에 어느 정도 그 시초가 출발 자체가 막 갭상승을 했더라도 비중을 늘려야 돼요. 그런데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은 비중을 줄일 필요가 별로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더 빠지는 것보다 이제 오를 거라는 데에 더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게 좀 더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좀 축소할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신에 저는 오늘 몇 가지 ETF를 이제 멤버십 회원들하고 같이 이제 샀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샀는데, 메타버스 게임 쪽 빼고는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좀 눌릴 때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수한다. 그러니까 싸져 있는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는 게 굉장히 괜찮은 방식인 게, 어차피 적립식 펀드 모으듯이 꾸준히 그냥 비중을 샀다 팔았다 하면 조금씩 전체 갖고 있는 보유 비중에 보유량의 한 5에서 한 20% 정도를 사고 팔고 하면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이제 추천을 해드렸고, 그러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 거기에다가 바이오도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도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자율주행 같은 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도 좀 싸서 ETF 살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편입을 좀 했고요. 결국에 바이오라든가 이렇게 개별 특정 종목을 뭔가를 샀을 때, 또 메타버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샀는데 다른 종목 다 오르고 내가 하필 산 종목이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걱정을 좀 줄이고 시장의 어떤 평균 성적 정도만 가져가자. 좀 수익, 중위험 뭐 이런 그 투자 방식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ETF는 상당히 좋은 투자 방식이죠. 뭐 ETF로 꼭 가야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익도 크게 날 수 있고 또 재미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 이제 구성 종목들 들여다보면서 그 종목들이 어떻게 가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셀트 삼형제 흐름이 또 좋지 않아서 걱정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 뭐 빠져봤자 그 뭐 저점이 매물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좀 이제 하락을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매물대 하단 부분에서는 조금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오늘처럼 막 뚫고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거나 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거나 하면서 조금씩 갖고 있는 그 물량을 조절해 보는 그런 타이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점진적으로는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거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에서 셀트 삼형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제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 정도 바닥에서 레키로나를 시장에 던져놓고 이제 수출 계약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이 정도에서 모험 걸어야죠. 이럴 때 매수해서 늘리지 않으면 언제 수익을 내고 언제 셀트리온 가지고 성과를 냅니까? 그거는 뭐 모험을 걸 때는 또 모험을 걸어야죠. 모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각보다 오늘 좀 많이 빠져서 그렇지 괜찮다. 지금 뭐 레키로나가 그 다른 뭐 경구용 치료제니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3,000명 넘게 나오고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항체 치료제는 꾸준히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래서 전혀 저는 걱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얼어붙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와 같이 가자는 생각은 좀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